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 2050년까지 한 10기가와트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전력 공급 계획을 보면은 한 2030년까지 한 3기가와트 정도를 LNG 발전 중심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동해안에 있는 그 송전망을 이용해서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전기를 보내겠다라는 것이고 3단계는 호남 쪽에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저 전력망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안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한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에너지 100%, RE100 100%의 클러스터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기가와트 정도 LNG하고 나머지 한 5, 6기가 정도도 원전이나 석탄 쓰겠다라고 하면은 2050년까지 사실 이 RE100 클러스터가 아닌 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도체 공급망 전망에서 반도체 수요자하고 또 장비 공급자들까지 한 2040년까지 RE100을 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한대로 정부 안대로 생각하더라도 RE100 산단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전력 공급 계획 자체의 현실성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력망 자체가 호남이나 경상도 쪽에서 충청도 쪽으로 전력을 보낸 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 전력의 한 10% 소화 수요가 있는 거를 메꿔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태백산맥을 넘겨서 송전망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이유가 하남에서 변전소 짓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압으로 보낸 전기를 하남에서 변전을 해서 수도권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혐오 시설처럼 돼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천억에 지은 석탄 발전소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오는 순간에 뭐 가동이 될 거다라는 아주 가정을 하고 있어 근거 없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 문제고. 세 번째로 서해안 쪽으로 해저로 이렇게 송전시설을 만드는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 돈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남처럼 용인 근처에서 변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럼 변전소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송전의 제약들을 생각할 때 정부가 갖고 있는 전력 공급 계획을 보면 용인은 계획대로 돼도 RE100 산단이 될 수가 없는 문제, 그리고 전력 공급 계획 자체가 사실상 경험에 의해서 보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용인 산단, 반도체 산단을 지금처럼 원하는 대로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이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동남권이나 서남권에 RE100 산단을 짓는 전략적인 문제하고 같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AI 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혁신 산업이죠.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 초혁신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혁신 경제는 육성을 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혁신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에요.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 사전적으로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너를 선정해서 발굴하고 육성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발굴 육성하겠다는 거는 이른바 캐치업 경제, 추격형 경제 아이디어예요. 지금도 이미 미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니까 추격하겠다는 거죠. 근데 2인자가 되는 건 혁신 경제에서 큰 대가를, 리턴을 기대할 수 없는 게 혁신 경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되냐면은 누군가가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진입 대출 장벽을 낮춰주고,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기술 탈취 이런 거 있으면 충분한 보상 받을 수 없죠. 혁신한 기업들이.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우리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삼성전자가 거의 국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 설계도 하겠다고 하니까 설계하는 기업들이 경쟁이 제대로 안 되죠. 공정한 경쟁이 안 돼요. 이런 환경들을 바꿔주는 것들이 사실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연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도와주는 것들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 같은 경우에 전력 소요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에 너무 정부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도 많고 사실은 고용 창출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같은 전력 상황에서 우리가 AI 산업 육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육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AI 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파운데이션 AI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전력도 많이 쓰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파운데이션 AI를 뭐 미국과 중국에 따라 이어서 만드는 것들이 바람직한 전략인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게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전력도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글로벌한 AI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그게 사실 중요하고 전력 소비라는 것들,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도 또 기술적인 현실성을 생각하더라도 파운데이션 AI가 아니고 우리는 조금 더 응용에 해당하는 버티컬 AI라든지 산업용 그런 적용 가능한 그런 응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전력 소비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런 전반적인 글로벌 생태계도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파운데이션 AI에 집중하는 AI 육성 정책은 상당히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보완적인 취급할 수 있는 건 필요한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돼야 될 거는 응용 AI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혁신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줘. 예를 들어서 우리 유니콘이 많이 나오는 게 비즈니스 투 컨슈머 쪽이에요. B2B에 해당하는 거는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안 나와요. 미국은 유니콘 기업의 반 이상이 B2B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혁신이 일어나려면 기업 간의 인벤토리 관리라든지 이런 정보들 같은 것들이 이게 집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 재벌들 단위로 다 자기들 정보를 쪼개가지고 있어요. 그 SI 같은 것도 다 자기들 그 계열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런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 그 내부 거래를 제한해서 풀어주는 것들,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우리 앞으로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AI라든지 혁신 같은 거를 일어나게 하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경제 구조가 혁신에 적합한 구조, 특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지금 정말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거는 훨씬 더 전기 수요 소비량이나 이런 것도 적어서 훨씬 더 친환경적인 AI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리백 클러스터 문제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제기를 했고 이번 정부도 그 개념 자체는 좀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은 그냥 중소기업들 좀 유치하는 정도의 작은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리백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이야기했을 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조업의 공동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 공동화라고 말하는 특히 동남권 포항부터 해서 여수 이 산업 벨트에서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일반 기계 같은 산업들이 거의 지금 공장 폐쇄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산업 진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역시 이제 서남권도 군산은 벌써 한국 GM 공장 문 닫은 것부터 해서 서남권 역시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산업 공동화와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는 같이 가죠. 산업이 없어지면은 점점 수도권으로 인구는 더 몰리고 지역은 소멸되고 수도권 과포화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도 지금 같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는 구조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력망 문제죠. 지금 수도권에 특히 경기도 쪽에 공장들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금 거기에 더 만들겠다는 거 되는데 현재 전체 한국 전력 수요에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양하고 소비되는 양을 보면은 전체 전력 소비의 한 10%포인트가 수도권에서 과소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수도권에서 전력을 만드는 것보다 10%포인트가 더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오느냐? 호남권이나 영남권에서 발전한 것들이
송전망을 통해서 충청도에 모여서 서울로 올라오는 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포화 상태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벌써 한 10몇 년 전에 밀양의 송전탑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 되면서 그때 대안으로 하는 게 동해 쪽에 태백 산맥을 넘겨서 사람 안 사는 강원도에 해서 경기도로 보낸다는 거고, 그게 이제 하남에서 변전소를 통해서 보낸다는 안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못했게 하남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변전소 건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화 상태에 지금 송전망이 있다는 그 제약들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고,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 RE100 이야기를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나치게 낮고, 지금 뭐 11차 정기본에 의해서도 늘리겠다는 양 자체도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말 늘릴 것인가는 안이 없어요. 11차 정기본에 원전을 하겠다는 거는 원전 몇 개 짓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몇 % 넣는다는 걸 가정만 하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라는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차원부터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 좀 태양광을 육지에 까는 거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해상풍력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 특별법부터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부처마다 자기들 특별법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잘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RE100 산업 클러스터 또는 산업 단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에너지, 산업 정책, 환경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남권과 서남권의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고 이 주체를 민간에서 하는 식이 아니고 저는 에너지 공기업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에너지 공기업들이 석탄 발전들 폐쇄하는 거를 지금 LNG로 가고 이런 순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석탄 발전을 폐쇄를 하고 그 대신에 그 해상풍력으로 가자는 거죠. 해상풍력 가면은 우리 그 조선 산업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석탄 발전을 서해안 쪽에 있는 걸 주로 폐쇄해버리면은 송전에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영광에 지금 태양광 패널 굉장히 많이 설치했죠. 70%가 전원을 빼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송전망에 들어가면 전국 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치만 해놓고 안 쓰는 태양광 패널이 70%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서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을 폐쇄하면 송전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른바 탄소 배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석탄 발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환경 문제도 동시에 우리가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송전망도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만들면은 RE100 클러스터 입지가 동남권, 서남권 해안가에 있으면 PPA로 직접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PA를 건설해서 송전망 포화 문제를 우리가 우회를 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이제 큰 기업들, 삼성 파운드리가 예를 들어서 동남권에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많이 하면 ESS 같은 것들 많이 해야 되죠.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2차 전지 회사들이 한 2020년 전부터 국내에 공장 지은 게 거의 없어요. 새 공장은 거의 미국이나 유럽에 짓고 있어요. 미국이 집중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환도 늦고 ESS 수요도 별로 없죠. 재생에너지 별로 안 쓰니까. 근데 국내 ESS나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 국내 공장을 지을 요인들이 생기죠. 그런 ESS 중심으로 2차 전지 중심의 대기업 공장들,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중심의 공장들을 동남권, 서남권에 위치를 시켜서 거기 위치도 공동화가 일어나는 지역에다가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수 지금 심각한 공동화 발생 지역인데, 여기에 호남권 지금 RE100 산단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해남이니 뭐 신도시를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한 낭비일 뿐만 아니고 산업 공동화에 대응을 못해요. 여수 쪽에 지어주면 있는 인프라도 훨씬 더 이용을 하기 쉽고요. 거기서 생기는 지역 경제 문제도 해소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포항, 울산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걸 짓는다라든지 그런 식의 정책을 통해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 산업 공동화,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전력망의 문제, 그리고 RE100
발전을 위한 그 발전원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따로따로 조금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민자치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그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건 그거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업 전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우리 핵심적인 주요 산업들, 지금 미국으로 공장 이전하는 문제도 물론 지금 심각한 공동화를 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못 해주고 있는 측면이 커요. 그런 큰 공장들이 일부 미국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한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럴 수 있는 유인을 줘야 돼요. 정부의 정책이 국내 일자리가 우선순위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을 다시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산업공단들 짓는 거, 그래서 산업용 아리백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초점이고 그와 별도로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의 그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거 지금까지 많이 했던 거 그건 또 그대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민들 특히 낙후 지역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민 수용성도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 수준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지금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중심으로 가자는 거고 그 대신에 전력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석탄 발전은 조기 폐쇄하는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용인 반도체는 포기를 빨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2030년까지 전력 소비량에 대한 계획을 보면은 설비 한 3%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에서 50년 사이에 97%를 짓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수표를 던져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테일러나 이런 데서 확장하는 거,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말씀드린 산업 공동화 문제, 전력망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 같은 걸 고려하면은 용인이 아니라 동남권, 서남권에 전략적으로 아리백 클러스터를 짓는 큰 국가적인 비전들을 정치권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문제가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 쪽에 유권자 한 반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이나 서남권에서 산업공동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외에 대안이 없어요, 사실. 또 그런 지역적인 정치적인 압력들, 운동 같은 게 일어나야만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정치 문제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것보다 정략적인 문제로 남고 항상 이제 나쁜 균형이 생기는 거죠.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자꾸 끌다 보면 정말 아리백 산업단지를 통해서 산업공동화 문제, 그다음 전력망 문제, 그다음 재생에너지 발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